2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정리를 다시 좀 해드릴게요. 입시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지금 입시는 단순화되어 있다. 수시와 정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미술대 서양학과는 수시에서 학생들의 인원이 한 35% 정도 뽑고 정시에서 65% 정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시와 정시는 수능 점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수능 점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내신을 가지고서 학생들의 성적을 본다는 거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실기랑 같이. 수시는 실기 비중이 80%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정시는 6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울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기 비중이 그래서 굉장히 높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림의 나라에 그림의 언어를 쓰는 원어민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귀가 뚫리고 입이 뚫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리는 거예요. 막 외국 사람의 CNN 방송이 막 들리고 내가 그냥 말을 했는데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손이 뚫리고 눈이 뚫려야 됩니다. 그럼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편안해집니다. 시험장 가서. 낯선 공간에 가도 그냥 그리면 되지. 이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임계점을 뛰어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 미대 입시에서 실기 시험이라는 건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여줘야 돼요. 어느 정도.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임계점을 뛰어넘지 못하면 가서 다 드러납니다. 그림의 나라의 원어민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림의 나라의 원어민이 아닌데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으로 대학을 지금 준비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3월인데요. 하다 정말 안 되면 그때 사실은 운을 바래도 되거든요. 지금은 뭘 목표로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그림의 나라에 무조건 너는 그림의 원어민이 돼야 돼. 그걸 우리는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사실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합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림을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운을 목표로 할 수는 없거든요. 진짜를 만들어야 돼요. 미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세 종류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 수능 한 1, 2등급 받는 애들. 이런 애들 미대 갑니다. 실기는 못해도. 두 번째, 실기를 환산하는 점수가 별로 없으니까 수능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기를 1, 2등급 정도 하는 애들. 이런 애들 미대 갑니다. 절대 재수하지 않아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 갑니다. 세 번째, 수능 공부도 실기도 둘 다 1, 2등급 하는 애들이에요. 실기도 정말 잘하는데 성적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항상 이게 왜 그런지를 알면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수능이나 공부에서의 학습 방법을 이해한 애들은 실기에서의 학습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넨 10번에 그래서 10번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그건 무식한 일이다. 왜 그러냐? 한 번의 노력으로 10개의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대부분 많은 학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들은 성실한 거 좋아해.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그려야 돼. 그럼 성실한 거 좋아해. 우리 이게 막 설득이 되잖아요. 성실. 그래, 맞아. 그럴 거야. 이게 설득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니, 교수들은 성실한 애들 좋아하지 않아. 네가 성실한지 무슨 불성실한지 몰라. 그냥 잘 그린 애들 좋아하지. 많이만 그리면 잘 그리는, 그러니까 뽑아줄 거라는 그런 착각. 이건 흡사 공부에서도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는 착각. 이게 착각이죠. 그냥 불안하니까 양을 늘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접근하는 애들. 어떻게 합격하느냐를 찾지 말고 어떤 사람이 합격하는지를 봐라. 바로 어떤 사람의 그 한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직접적인 사례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들 건데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례가 이제 뭐냐면요. 이거예요. 실제 수능 성적표입니다. 학생들 이름은 가렸어요. 이 학생이 이제 국어 3등급, 영어 4등급, 사탐 1등급, 3등급.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애가 잘하는 애예요. 3등급, 4등급, 영어 빼버리면 3, 1, 3이잖아요. 왜 그림도 잘해요? 어디 갔느냐? 이대랑 국민대 갔습니다. 붙어서 이대를 갔죠. 네. 이런 케이스, 이 점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높고 그림도 잘하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그렸죠. 잘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서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덕성여고 나온 학생인데요. 언어 5등급, 영어 5등급, 사탐 6등급, 5등급. 어떤 애인가요? 정말 못하는 애죠. 그죠? 공부를.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그림을 잘하는 애였습니다. 어디 갔냐? 건대를 합격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건대는 실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애부터 높은 애들까지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그린 애가 이렇게 그려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재현작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예고 학생인데요. 국어 6등급입니다. 좀 희망적이죠. 영어 5등급이고요. 사탐이 6등급, 5등급이죠. 남학생인데 이번에 군대 갔다 이제 제대했다 그랬는데 어디 갔냐? 경희대 갔습니다. 성공했죠. 6등급, 5등급으로. 이렇게 그렸었던 애인데 이렇게 그리는 실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재현작이에요. 이렇게 그려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합격한 학생인데요. 국어 6등급, 영어 6등급, 7, 9등급. 정시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딜 갔느냐? 나오죠? 이대를 갔습니다. 어딜 갔냐? 수시로 갔죠. 이대 수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예비 7번을 받았고요. 이렇게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곡여고 학생인데 5등급. 국어가 5등급이었고요. 영어가 6등급이고요. 사탐이 5, 7등급이었습니다. 어디 갔느냐? 건대, 세종대, 추계대. 이게 다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그렸었고요. 재현작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 학생은 검정고시였어요. 내신이 없습니다. 국어 6등급이고요. 영어 3등급, 사탐이 5, 6이었습니다. 어디 갔느냐? 경희대, 세종대. 상명대는 이제 예비로 떨어졌어요. 예비 5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그렸었고요. 이렇게 그렸었던 학생입니다. 잘한 학생이죠. 이 사이즈가요. 이게 거의 전지 2개 붙어 있는 커다란 사이즈입니다, 사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수능 성적이든 내신 성적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기는 해드릴 수가 있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미대 입시에서 실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는 사실은 입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실기의 비중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미술 학원이기 때문에 실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시키려면 너무나 절실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성적은 잘 받아왔는데 애는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실기는 도대체 잘한다는 건 뭐야? 진짜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방법으로 합격을 한다 그랬죠.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경우 1, 2등급 받으면 미대 갑니다. 실기를 못해도요. 두 번째, 실기를 1, 2등급 하는 경우 성적이 좀 낮아도 갈 수 있죠. 보여주시니까. 세 번째, 둘 다 잘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능은 사실 평균이 있어요. 평균이.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기는 평균이 없습니다. 실기는 그냥 잘하는 거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점수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해마다 실기 수준은 높아집니다. 달라지고요.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A라는 대학을 지원했을 때는 A를 맞았는데요. B라는 대학을 지원했더니 C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기는 바로 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기는 임계점을 뛰어넘은 아이냐, 뛰어넘지 못한 아이냐. 이겁니다. 그냥 잘하는 거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다니면요. 주변에 다 인문계잖아요. 그러면 미술을 일주일에 막 4일, 5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술은 예고 애들이 아니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고나 미고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하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문계를 다닌다.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실기를 입시생은 최소한 일주일에 5번, 예비 입시생들은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시간을 최소한을 투자를 해야 한다. 이건 내가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시 설명이 큰 거고요. 앞으로는 부모님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셔서 얘는 지금 점수가 이렇고 실기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코디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 여기 선생님들이 다 모두가 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먼저 그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지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들으시지만 마시고 무엇이 궁금하신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확하게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 거 질문으로 Q&A 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네. 네. 네. 네네네. 네. 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아냐면요. 제가 입시할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전엔 실기가 40%였는데 지금은 60%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의 변화는 이 변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냐면 이 미술이라는 분야가 너무 폐쇄적이라서 변화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변화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별 차이가, 그림도 학생들 뽑는 전형도 비슷해요. 사실 저는 마음에, 사실 지금 서울대는 한인종처럼 뽑아야 돼요. 근데 아직 99%의 대학이 제 입시할 때 그런 내용과 전혀 바뀐 게 없이. 근데 그래도, 된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워요. 20년 전에도 대학 가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교수님들이. 너네 입시 때 학원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래요. 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지금 뭐 3만 불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데 미술은 아직 한 5천 불도 안 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보시면 특히 서양은 더하죠. 왜냐? 59만 명 중에서 5천 명한테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2학년이니까 내년에 입시되니까 불안해하실 건 없습니다. 실제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변화가 없어서요. 20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이건 알 수밖에, 그럼 외우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과정 무슨 말을 하시죠? 네네. 네네네. 네.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어차피 전형이 바뀌더라도요. 다 같이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미술은 약간은 번외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인문계들이랑 경쟁할 건 전혀 아닙니다. 불안하실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통합이 된다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다 같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체능하는 애들이 나 불리하네. 그러면 주변 애들도 다 불리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해서 사실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걸 집중을 못하니까. 근데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크게 차이가 안 생긴다. 오히려 불안감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을 노력을 못하면 그 시간이 더 아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원래 하던 페이스대로 쭉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원래의 어떤 구조 안에서 잘하고 있다면 구조가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사탕과 같으면 뭐 통합된다. 이런다면 잘했던 애들은 거기에 맞춰서 잘하는 구조가 되니까 오히려 그 바뀌는 구조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더 내 능력을 높일 건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변화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럴 때는 전공법이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애는 잘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잘하는 애가 돼야 한다. 근데 그 잘하는 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잘하는 애가 될 수 있는 그 포커스를 흐리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학원에 방문해 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